본격적으로 수사 내용 살펴볼 텐데요. 리포트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은 벌써 4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 집무실에서 PC를 가지고 나온 증거인멸 혐의 때문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 직원에게서 조국 장관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모른다고 밝혀왔습니다.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게서 조 장관을 3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가 투자한 펀드 운용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또한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아온 회사 WFM에 대해 김 씨에게 투자 상담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WFM은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운용한 펀드 3개 중 하나가 실제로 투자한 업체입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WFM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며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일반적인 조언 정도로 대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를 상담한 WFM이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와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증권사 직원과 조국 장관의 해명이 다릅니다. 조국 장관은 당초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서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증권사 직원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투자처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국 장관이 몰랐나. 지금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직원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PB라고 하는 그 자금 관리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자금 관리를 해주는 직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직원도 뭐 3차례는 만났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후에 만났는지 아니면 이전에 만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고 또 만남 자리 자체는 그냥 가벼운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혐의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되어서 알았던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된 투자 펀드와 관련되어서 회사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회사 지금 이 문제가 되는 WFM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었다라고는 하는데 코링크 PE 펀드에서 직접 조국 후보자가 출연한 그 펀드에서 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코링크 PE에서 운용하는 펀드 4개 중에서 전혀 다른 펀드에서 WFM이라고 하는 회사로 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금 이 사실만으로는 아직 조금 의혹을 가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는 차치하고 정경심 교수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 동행 2, 3일 전에 자택에도 들렀다. 그래서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줬다. 또 여기에 이어서 동양대 방문할 당시에도 하드디스크를 들고 갔는데 안 맞아서 그래서 통째로 들고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증거인멸 혐의를 벗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원래는 자기의 범죄 사실, 자기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처벌하지 않아요. 처벌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서 이 다른 사람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범으로 또 처벌 가능성도 있고요. 또 사실 이런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알파고가 되더니 자산관리사에 대해서 알파고가 되고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까지 이제 알파고가 되고 있어요. 보도하지 않아도.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관련 범죄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증거인멸로 처벌은 안 받으시더라도 혼자 증거인멸했을 때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자기 몸이 구속되는 여부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되는 양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양형에는. 예, 증거인멸죄 자체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벌은 안 될 수도 네. 있지만 자기가 막 증거인멸 열심히 한 사람하고 증거인멸 안 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람하고는 처벌을 달려야 되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PC 교체 이런 거는 증거인멸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그렇군요. 막 하시면 네. 이렇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기가 쉽고요. 그럼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이라는 사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선고형을 받을 때도 이 사람은 막 증거인멸도 한 사람이면 그 양형에 있어서도 네. 가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 처벌 문제를 떠나서 오늘 조국 장관이요. 위치 추적 관제센터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지금 살펴보러 갔습니다. 지금 혹시 영상에 들어왔나요? 네. 조국 장관의 발언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저희가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사 관련 영장 기각과 한마디만. 오늘 뭐 그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추석 명절 잘 세시고요. 오늘은 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성범죄 범죄자들 관련해서 전자발찌 등 추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네. 장관님,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님께서 사모펀드 투자 전에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 장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법무부 행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보를 하는데 계속 기자들은 질문이 정경심 교수가 부인이 알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 피의자 조국으로서의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장관이 됐어도 장관으로서의 그 이슈에 대한 주목도를 받는 네. 게 아니라 아직도 청문회가 여진우처럼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어떤 관제센터에 갔던 건 장관으로서 어떤 그 네. 정책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간 건데 기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고 그 질문보다는 지금 뭐 부인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묻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이 결정을 지어줘야만 법무장관이 개혁도 탄력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경찰의 중립성도 국민들에게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좌고 우면할 사안이 아닙니다. 빨리 속도를 진행하고 네. 증거를 확보해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기에 내주는 것만이 더 그래야지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특검하자 이런 말도 또 네. 예방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에 네. 대한 그 본인의 소신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가 아직 소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에 소환한다, 뭐 청문회 끝나고 소환한다, 뭐 추석 연휴에 소환한다라고 했는데 취재한 바로는 추석 연휴에도 그렇게 소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부르지 않는 걸까요? 이게 수사에 사실은 막바지에 정리를 할 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수물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PB 있죠. 자산관리사와 같은 네.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 사실에 있어서는 이분이 또 얘기를 하셨겠죠. 뭐 하드를 하드를 하나 교체하고 하나는 갖고 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사람 진술도 들어보고 운용사나 투자사 운용 여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모펀드는 운용사랑 투자사가 분리돼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운용사와 투자사가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정경심 교수는 관련 기업에서 투자 자문료도 받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말 투자사와 운용사가 분리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는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네. 혹시 또 경영회의에 참석했었다니까 경영에 관여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혐의 사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이자 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너무 부르는 것보다는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압수물 다 분석하고 막바지에 불러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이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이제 사실 저희가 어떤 거죠? 수사 관행이 네. 꼭 정경심 교수님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추석 전에는 직전엔 좀 안 부르려고 하는 추석날 당일까지. 명절이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아주 급박하게 불러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네. 추석 지나고 나면 토, 일, 주말 있죠. 그럼 그때쯤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럼 왜냐하면 그때는 언론이 약간 그게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꺼져 있을 때잖아요. 네. 그죠? 명절이고. 그러니까 그때쯤 부르는 게 많지 뭐 추석 전에 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의자를 소환한다라고 하면 그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체적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영장이 청구되었다 기각이 된 이 코링크 P 대표와 이 웨스 CNT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웨스 CNT 대표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좌를 까봐라. 계좌를 까본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와 뭐 이렇게 한 게 없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되어서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거의 뭐 60대고 영어 전공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대는 아니에요. 57세인가 그렇죠. 네. 60대 가까이 된 그렇게 나이를 올려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57세인데 해당 나이나 그런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직접 경영에 뭐 관여를 하거나 사모펀드 운영 아니면 또 이 운영회사가 뭔가 우회 상장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직접 알고서 개입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사모펀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진술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했다라는 그런 정황. 만약 그런 진술조차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가 거기까지는 나오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자금의 흐름 같은 건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사와 운용사가 분리돼 있어야 되는 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정경심 교수가 그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다른 사람의 진술도 확인하고 이래야 되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이제 그 투자 관련사에서 고문료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 경위 그리고 진짜 몰랐는지 이런 건 최소한 이제 의혹이 제기돼 있고 혐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혐의가 거의 없다고 지금 밝혀진 게 없다 그러셨는데 사무소 위조로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행사나 목적 이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사무소 위조는요. 행사죄나 아니면 그다음에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문서 위조나 행사, 키스트 관련해서도 또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키스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급 국가보안시설이어서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압수물이 분석이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혐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혐의가 있어서 소환이 될 가능성이 훨씬 피고인으로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서도 소환된 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